맹구님, 네. 네. 이제 2022년이잖아요. 벌써요? 네. 네. 새해 목표는 세우셨나요? 진작에 세웠죠. 저는 매년 세우고 있는데, 네. 30년째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새해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저는 왜 자꾸 실패할까요? 저도 맨날 실패했었어요. 원래 목표는 세우면 안 되는 게 그게 목표 아니에요? 목표를 세운 이유가 목표 달성되지 말라고 세우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과거에 많이 했었거든요. 뭐 세우면 그거대로 안 되니까. 네. 저도 목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 네 가지는 하면 안 되겠다. 아마도 제가 했던 실수를 다른 분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PD님 포함해서. 네. 제가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저는 제가 멀티플레이어인 줄 착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많이 세워요. 그렇죠. 당연히 뭐 영어 점수 뭐 올리고 네. 자격증 한 개 따고 네. 그 다음에 뭐 내 좋아하는 것도 하나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목표가 뭐 5개, 10개까지도 되거든요. 한 해 목표가. 저는 다 필요 없다. 네. 목표를 왜 세우는 거냐.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그렇죠. 만약에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목표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목표와 관련된 거 한 가지 그것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경제적 자유 달성할 때까지. 그게 목표인 거거든요. 네. 근데 목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이제 세울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진짜 뭔가 하나 창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창업팀을 막 꾸려가지고 어쨌든 뭔가 출시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이 한평생 꿈이 막 책 한 권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내년에는 책 한 권 꼭 말까지 출간한다 뭐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네. 책을 자기 혼자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출판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주고 계약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책을 기고하는 것까지만 준비 요까지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네. 그 다음 책이 나오는 것까지 목표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야 된다. 그 다음은 현실 가능한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세워요. 저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 줄 알아요? 작년에 있었던 일과 네. 올해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그걸 겹쳐요. 그리고 내년도 꼴을 다시 겹쳐요. 그 간극이 머리 떨어져 있으면 이 목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매출을 뭐 3억 했어요. 네. 올해 5억을 했어요. 네. 그럼 내년 목표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3, 5, 7, 8 뭐 이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40억, 100억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내 순자산이 3억, 5억인데 갑자기 네. 내년도에는 20억 해야지. 될 수 있지만 너무 생뚱맞잖아요. 네.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3개월 전에 이 사람이 뭐 했는지를 알면 앞으로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네. 목표도 작년, 올해 연장선으로 내년 걸 세워야 된다.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들을 측정 가능한 목표만 세워야 되는데 과정에 있는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네. 이게 무슨 목표예요? 새벽 4시에 왜 일어나세요? 라고 물어볼 거거든, 저는. 그때 제가 자기 개발하려고요. 자기 개발을 왜 하세요? 물어볼 거거든요.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요. 그럼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네.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 절대 저는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65일 중에 내가 300일 정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이 의미가 없어요. 네. 측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측정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우면 저는 그래도 훨씬 더 성공하는 목표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면은 네. 일단 목표는 하나만. 네, 원생. 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네, 그리고 측정 가능한 일. 네, 그리고 너무 높지 않은 목표. 현실적인 목표. 딱 네. 네 가지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이 네 가지로 네. 구체적으로 좀 목표를 세워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학생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공부하고 네. 있죠. 회사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다 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하던 일이 있고요. 그렇지만 꿈이 있어요.
저는 그것들에 대한 비중을 항상 두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80%, 내 꿈과 관련된 일 20%.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나만의 원스윙 하나를 목표를 정하는 거고요. 꿈과 관련된 20%에서 원스윙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디다 더 힘을 실을까? 그거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던 일도 상당히 뭐 재밌고 매력적이었어요. 뭐 컴퓨터 개발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더라고요. 주어진 일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80%보다 제 꿈에 해당하는 20%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80%의 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계획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세웠던 거 샘플로 한번 표 좀 보여드려 볼까요? 네네. 이게 2012년 말에 제가 와이프한테 이메일로 그때 줬던 거거든요. 오빠는 도대체 뭐 하고 싶다는 건 정말 많은데 도대체 오빠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네. 영어 공부도 잘하고 싶고 해외 유학도 가고 싶고 또 저만의 뭐 어플도 개발하고 싶고 또 창업도 하고 싶고 부동산도 잘하고 싶고 뭐도 잘하고 싶고 뭐 진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약간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한 가지가 없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그려보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일 80%,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모습 20%를 찾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쭉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그려보니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중력이 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결론은 네. 사업은 내가 하고 싶은 꿈에 해당하는 20%에 해당하는 거였고 네. 회사에서 이걸 쫙 열심히 하면 회사 중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을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어떤 모습일까? 저는 사업이 좀 부합하겠구나. 그게 오프라인 가게도 괜찮고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조그만 가게 같은 거 창업하고 싶다. 커피숍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뭐 온라인 사업도 해보고 싶다. 또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교육업도 좀 해보고 싶다. 저도 이 시점에 이런 고민들을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이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장표를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1년짜리 계획보다는 5년, 8년, 10년 중기 계획을 먼저 세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꿈이 1년 만에 이루어진 꿈은 없어요. 최소 5년, 8년, 10년을 해야 뭔가 진짜 가시적인 변화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첫째 아이가 이제 소리인데 그때 이 소리의 나이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연도별로 이때쯤 되면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막 적었던 거죠. 이때도 회사 업무 80%, 꿈에 대한 거 20%. 그 다음에 여기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결과물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걸로 이거를 내 목표를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는 자산과 관련된 것들도 꼭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 원스윙 자체가 다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산이 안 적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자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보면 좀 부끄러운 것들 많죠. 2016년도에 회사 일을 마무리한다 적혀 있거든요. 네. 제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 제가 2015년도에 회사를 그만뒀죠. 네. 그래서 회사 업무를 80%가 중요하지만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대신 제 꿈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은 20%밖에 못 넣지만 앞으로는 여기다 100%를 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책 출간 준비하는 것도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세계 여행이 아니라 순전히 임장을 위한 그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20, 30개국을 돌아다니고 오면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내가 모아둔 자산을 2억 정도를 쓰고 와야 되겠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적혀 있거든요. 3년 동안 자산 2억 소진 이렇게. 쓰고 오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돌아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근데 물론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서야 요거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 80%, 꿈과 관련된 20%.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면 그쪽에서 원생을 꼭 하나씩 뽑는 거. 그 다음에 그때 꼭 결과물, 자산까지 도출하는 거. 그래도 이 방향성이 계속 맞게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갖고 있던 생각이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내용 보고 내가 옛날에 이런 걸 적었다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올해 지금 미국으로 지금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내가 이걸 벌써 적어놨다고? 까먹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또 세우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세우고 또 이제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네. 또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이렇게 좀 달성해 나갔는지 좀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목표를 설정했다고 다 끝나는 거는 아니죠. 네.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전략을 좀 잘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도 세웠던 목표를 적은 거지 그 다음에 변경됐던 목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아니거든요. 여기 대부분 것들은 다 수정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되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5가지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네. 첫 번째는 좋은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근데 그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네. 이 목표가 좋은 목표면 아니냐. 네. 아까 원생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안내해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표를 검증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목표를 딱 얘기했을 때 이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목표가 괜찮다 안 괜찮다를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세부 실행 계획도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모든 계획은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만이 계획이라고 봐요. 좋은 목표는 내가 100%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면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에 이런 계획 세운 분 있어요. 저 블로그에다가 글을 뭐 매일 5개씩 올리고 블로그로 해서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분들이 있어요. 네. 블로그 지금 만드셨어요? 블로그 타이틀은 정하시고 닉네임 만들고 게시판은 정의했어요. 보면 그거는 이제 어떤 거를 할지 다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를 채우는 건 둘째 치더라도 환경 세팅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만약에 뭐 부동산으로 뭘 엄청난 걸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 당장 내일부터 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냐. 일단 시간을 비워놔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네. 먼저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세팅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그 장치가 결국은 선포 그리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다가 선포할 거냐.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목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지 않아요. 너가 한다고? 이것도 말만 하다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 저는 그곳이 거의 대부분 온라인이라고 봐요. 온라인 어떤 카페라든지 그런 공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장 어떤 거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올리면 너무 좋겠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목표에 대해서 검증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분기만 지나도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목표대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증하고 목표 수정을 빨리빨리 하는 게 필요해요. 이 5단계로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네. 그 목표를 그 4가지 팩트 체크를 통해 이게 올바른 목표인지 검증하고 네. 그리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네. 그 다음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정하고 네. 이제 분기별로 결과를 검증한다. 네. 제가 엄청 그냥 아무 때나 얘기한 걸 잘 요약해 주셨네요. 그럼 네. 부동산 공부하기를 목표로 한번 그 과정들을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원생은 부동산 공부하기였거든요, 사실. 그 꿈의 20%에 100%가 부동산 공부였으니까. 중요한 건 그 100%의 부동산으로만 채우는 원생.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원생에는 무조건 수치가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자산을 얼마까지 만들겠다. 그 강력한 목표가 나와야 되지. 저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날 겁니다. 뭘 위해서?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은 생뚱맞은 금액이 나오면 안 되고요. 내 1년 전의 순자산, 올해 순자산, 그 추이를 감안한 내년도의 자산, 그 추이를 감안한 3년 뒤, 5년 뒤의 자산, 그 정도를 해두시면 아마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되고 나면 목표 검증 해보시면 되겠죠. 이 목표가 괜찮은지. 아마 앞에서 얘기했던 4가지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 당장 할 수 있는 환경 설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돈에 대한 확보, 시간 확보, 뭐 리소스 확보, 하여튼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저는 제일 먼저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돈에 대한 확보가 우선이라고 봐요. 환경 정리에 있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고 현금화 시킨다. 두 번째는 시간 확보. 이게 홀몸이면 상관없는데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고 언제까지 얼마를 달성할 건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매일 뭐 평일에 몇 시간, 주말에 몇 시간 그걸 좀 할애할 건데 도와줘. 그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레버리지는 돈의 레버리지, 지식에 대한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돈의 레버리지는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죠.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돼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플러스 대출 레버리지까지 감안해서. 두 번째는 지식 레버리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첫 시작은 뭐 서점에 가서 책부터 읽는 거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책은 한계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돈을 주더라도 뭐 강의 듣는 거 저는 추천하고요. 뭐 더 정말로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을 1년 내도록 돌아다녀서 변화가 있다면 제대로 간 거예요. 거기서 2년 3년을 더 한번 해보는 거죠. 거기서 변화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아닌 거고. 그래서 레버리지는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포기하지 않는 장치가 있죠. 포기하지 않을 때 부동산은 정말 좋게도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요. 저는 뭐 옛날에 50군데, 100군데 가입했었거든요. 모든 글들을 읽었지만 소통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카페 한두 곳에서만 소통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한 곳에서만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목표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세부 계획들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얘기하고 또 분기마다 시간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됐다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머 야 목표만 보더라도 제가 가슴이 떨리네요. 뭐 그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이런 목표인데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떨린다고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난 이야기들을 또 올리다 보면 또 응원하는 댓글이 또 계속 달려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계속 하고 있어. 그리고 실적이 딱 나오면은 또 기분 좋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또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피드백의 어떤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검증하면서 목표 수정하는 것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딱 새벽 5시 일어나서 책 읽고 헬스장 갔다 출근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동산 공부하기였거든요. 최악이었네요. 네, 제 생각에 최악인데요. 그럼 오늘 바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랭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